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 초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사연 보냅니다.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명절을 지내러 시댁에 내려갔어요. 형님 한 분 계셔서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명절 음식 가져다가 TV 보면서 먹고 있는 전형적인 명절날이었죠. 마침 TV에서 자상한 남자 연예인이 이것저것 자기 와이프를 챙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그걸 보시더니 시어머니 대뜸 요새는 집에서 왕자로 길러놓으면 장가가 사는 머슴이 된다고 하더니 진짜네? 니들도 저러고 사는 거 아니지? 이러시는 겁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성격상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못 있거든요.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며느리는 공주로 길러서 남자네 집안에 하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음식이나 하고 있게요. 저도 저희 집에선 이런 거 안 하고 살았거든요. 했더니 하하하 이러면서 요즘엔 다 저렇게 해야 남자도 사랑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은근슬쩍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뒤끝 있는 분이라 그 말한 명절 기간 내내 저에게 퉁퉁거리셨습니다. 그러시던지 말던지 전 제 할 말 해버리고 나니 속이 시원했네요. 형님도 저에게 오셔서 어쩜 그렇게 말을 했냐면서 자기도 속이 시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명절 때도 두 남자들은 어머니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해준 정 가져다 먹고 있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어머니가 이상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자상하게 챙겨줘가며 와이프랑 잘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잘한 사건들이야 훨씬 많았지만 굵직한 것만 쓰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직장 다니고 있는 절 위한답시고 밥할 시간도 없을 테니 이거 먹으라며 뭔가를 바리바리 싸우신 적이 있습니다. 반찬도 있었고 과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겠다 인사드리고 돌아가신 뒤에 반찬을 맛보려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열자마자 나는 이상한 냄새. 그 바로한 반찬이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면 나는 냉장고 냄새 섞인 이상한 냄새요. 그런 냄새가 나더군요. 그리고 조직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흐물흐물하고 여튼 이상했습니다. 반찬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과자를 뜯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보니 이미 1년이 지난 과자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이런 걸 저 생각한답시고 바리바리 싸서 가져오신 게 말이죠. 자기 집에서 음식물 처리하기 귀찮아서 나에게 갖다 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제 입이 하수도인가요? 쓰레기통인가요? 확 치밀어 오르는 걸 좀 참았습니다. 남편이 오면 같이 이야기해보려고요. 남편이 집에 퇴근해서 왔습니다. 전 어머니가 이렇게 갖다 주셨다고 보여줬고요. 그랬더니 바로 남편은 엄마한테 감사 전화를 따로 한 번 더 하라고 합니다.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사정 설명을 했네요. 반찬은 이미 한지 너무 오래돼서 신 것 같고 과자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나 있어서 맛도 변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 말. 나이 드신 분이 눈이 안 좋아서 유통기한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괜찮다 과자는? 너무 깐깐한 거 아니니? 그리고 반찬도 내가 보고 먹어보니 괜찮구만. 아주 유난을 떠네. 이렇게 챙겨주신 거 시어머니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아주 심보가 더럽구나 진짜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무리 지네 엄마라지만 저렇게 가짜는 편을 들 수가 있나요? 지가 먹어봐도 아니었으면서. 그래서 짜증나서 이렇게 싸우는 거 싫고 다른 복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감사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이 음식은 다 네가 먹으라고 했고요. 저희 남편도 한 고집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식사할 때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만 내놓았고 남편 쪽으로 다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반찬 만들어서 먹고요. 후식으로는 시어머님이 갖다 주신 유통기한 지난 과자로 챙겨줬습니다. 꾸역꾸역 잘 먹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반찬이랑 과자랑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너 많이 먹어라. 그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어서 만든 거니까 챙겨서 먹어. 아, 네. 그런데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오히려 아범이 잘 먹고 있어요. 매 끼니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에만 밥을 먹네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 손만 못 따라가나 봐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그걸 왜 아범을 주니? 퇴근해서 온 남편 새 반찬을 해서 줘야지. 아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꼭 그 반찬에만 밥을 먹겠다고, 맛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잘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인가 봐요. 아니, 그걸 왜 줘? 너 먹으라고 준 건데. 아범은 밖에서 힘든 일 하는데 새 반찬 해서 줘야지. 그걸 왜 주니? 집에 있으면서 너나 먹으라고 준 건데. 네, 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잘 안 보이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저에게 준 게 아니란걸요. 본인이 드시려고 했다가 오래돼서 먹기 싫으니 저에게 쓰레기 처리하듯 주신 거란걸요. 근데 그걸 자기 아들이 먹고 있으니 놀라셨나봐요. 속으로 너무 고소했습니다. 사실 며칠 그거 먹은 남편이 설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 상해가는 음식 제가 아닌 본인 아들이 먹고 탈이 났음을 알려드리니 묵혀뒀던 치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틀 뒤에 새 반찬을 바리바리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반찬을 본인 아들이 먹는 꼴을 보기 힘드셨나봐요. 아들 먹인 반찬으로는 고기 반찬에, 간 무친 나물 반찬에, 겉절이에 아주 신경 많이 써서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그 반찬을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또 반찬을 해오셨어. 이것 봐, 맛있겠다, 그치? 그랬더니 남편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 방 먹인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나쁘게만 바라본다며 지랄해대더니 보고 느낀 게 있었겠죠? 근데 웃긴 건 남편은 새 반찬을 해왔어도 입에 대질 않더라고요. 설사병으로 호되게 고생하긴 했나봐요. 그 이후로 어머님 댁에 가서도 과자든 뭐든 유통기한부터 확인하고 먹는 남편.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도 다신 반찬 안 해다 주십니다. 어머니, 오래되고 맛없는 반찬 어머니도 드시기 싫으시면 그냥 버리세요. 저도 그런 건 맛없어서 안 먹어요. 본인 아들만큼 절 생각해달라고도 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시어 빠져가는 반찬, 유통기한 지나간 과자 보내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도 그런 거 보내시면 바로 아드님 입으로 그리 할 테니 조심하세요. 저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여기까지 제 나름의 사이다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복수하게 되어서 속이 후련해요. 이때 안 했으면 아마도 전 계속 쓰레기통이 되어 있었겠죠? 한번 나쁜 며느리 되면 그 이후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진답니다. 며느리분들 힘내세요. 이번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뻔한 시어머님 속내에 저도 조금 마음이 상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직접 당하신 우리 사연자분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누이 덕분에 이런 사연도 보내보게 되네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적을게요. 시누이의 나이는 56세, 제 나이 33살, 남편 나이는 35살입니다. 남편은 사남 2녀 중 늦둥이 막내 아들이에요. 저희는 어린 나이에 동거 시작 후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친정 반대로 아이부터 가지고 둘째 낳은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인사하러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 큰집 식구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던 터라 두루 인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길, 큰 시누이가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이참에 인사나 하자 싶어서 큰형님 집에서 가게를 봐주고 있는데 남편이 큰 누나가 왔다길래 인사를 드렸더니
위아래만 훑어보더니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사실 남편 친구 약혼식도 있고 해서 옷차림이 그리 점잖진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라 미니 치마에 쫄 블라우스로 몸매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넘어갔죠. 큰 아이를 낳고 100일 잔치, 시어머니가 해준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잔치 음식은 안 해봐서 큰형님과 시어머니가 차려주셨죠. 전 뒷정리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벽까지 남편 친구들 뒤치다거리하고 아침잠을 길게 잤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한테 막내 밤샌 듯 싶다 깨우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해서 남편과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이 초여름이라 잠옷도 좀 얇은 잠옷으로 입고 자는데 너 안 일어나? 네? 너 여기가 무슨 친정인 줄 알아? 옷차림하고는 발로 툭툭 차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큰아이가 울면서 깼습니다. 우선 아이의 우유를 타주어야 하니 주방으로 갔죠. 애새끼도 생기다 말아가지고 목소리는 저렇게 커. 하긴 지 애비 닮아서 생긴 거 봐봐. 우리 집안에 저런 인물이 나왔나 몰라. 뭐 저도 제 욕하는 건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 욕을 하니 눈이 돌아가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쭈 귀는 뚫렸나 보지? 깨물 깨울 때는 나 몰라더만. 제 흉보는 거야 넘어가지만 아기 욕은 좀 심하네요. 야, 너네 집에서는 그리 가르쳤냐? 윗 어른들한테 말 대꾸 하라고? 그럼 여기는 윗 어른이라는 사람이 발로 아랫사람 차면서 깨우라 그러고 조카 욕하라고 아버님이 가르치셨나 보죠? 둘이서 말꼬리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마침 잔치 뒷날이라 동네 분들 음식 싸주러 주방으로 오시던 시어머니가 보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넘어가시고 큰형님 뜯어 말리고 제가 그때 이판사판으로 덤볐거든요. 그 소리에 남편 깨고 뛰어왔습니다. 제가 광분해서 아이도 떠밀고 소리 지르던 모습을 보더니 남편도 화가 나서 점심상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누나와 싸웠습니다. 그때 첫 싸움. 한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얘야, 미호도 네 신랑 큰누나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손이 형님이다. 주말에 생일이니 겸사겸사 인사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젠장,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말씀하셨으니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제정신으로도 못할 것 같아서 술 한잔 하고 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그날 죄송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래? 함 두고 보자. 얼마나 나한테 잘하나? 네?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밉보였으니 잘하란 소리야. 알았냐?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말대꾸한 거 그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너 사과하러 오네 맞냐? 뭐 형님도 사과받을 태도는 아니시네요. 이렇게 두 번째 싸움이 있었고 이 일 이후로 3년 정도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을 하느라 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뭐 지금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시누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신지 물었더니 마침 잘 왔다며 병원밥이 안 맞으니 새끼 밥 좀 날라라 이러시더군요. 보름 정도 날랐습니다. 아이들이 연년생이라 하나씩 들쳐 업고 유모차에다가 반찬 나르고 저 딴엔 잘했습니다. 이참에 점수 좀 따자 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 큰 시누 아이들이 절 외숙모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큰 시누이 딸이 저랑 2살 차이. 그러니 외숙모라고 부르고 싶진 않겠죠.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댁의 장맛비로 인해서 농사가 피해를 봐서 내려갔습니다. 온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고 거진 복구하고 끝날 때쯤 큰 아주버님이 가족들 고생했다고 외식을 준비했죠.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큰 시누이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막내 삼촌 얼굴 왜 저래? 집에서 굶기나? 아니야, 요즘 고생했잖아. 복구해준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남편이나 좀 챙기지. 애새끼들만 밥 처먹이나?
누나, 뭔 말을 그리 해? 우리 집 사람도 마른 거 안 보여? 제 얼굴도 못생겼는데 살만 쪄봐라. 외계인이다. 또 돌아버렸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님 동생은 인물이 잘나서 키가 제일로 작아요. 여기 형제 중에서 난쟁이가 따로 없죠. 안 그래요? 나이 먹어도 키 큰다고 하더라. 네가 얼마나 안 해먹었으면 애가 저러냐? 자꾸 야야 하는데 저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말 좀 가려서 하시죠. 뭐라고? 나도 너 같은 애한테 형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외숙모 소리 안 가르치셨겠죠. 막내 삼촌, 집안 단속 좀 하지 그래? 얼굴 뻔히 들고 대드네. 땡땡년 아가리 닥쳐라. 또 이렇게 세 번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 외식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상다리 다 부러지고 시엄니 쓰러지고 남편과 저랑 이혼 이야기 나오고 한동안 저도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래도 애정이란 게 남았는지 화해를 했고 당분간 시댁 모임 자리는 참석을 안 했죠. 얼굴만 보면 서로 싸우니 그러다가 저희가 집을 장만하게 돼요. 6남매가 돈을 걷어 집을 장만하면 필요한 물품을 사주면서 집들이를 합니다.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들 하셨기에 집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언니, 친정엄마도 음식을 도와주셨고 내심 자랑도 하고 싶었으니까요. 큰 시누이만 빼고 다들 모였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고스톱도 치고 얼큰하게 술도 한 잔씩들 하고. 그런데 11시 다 돼서 큰 시누이가 왔습니다. 전 긴장 모드로 들어갔죠. 재혼한 고모부도 오셨고요. 오랜만에 누나를 봐서 그런지 남편이 좋아하더군요. 뭐 핏줄은 땡기는 거니까. 아무튼 수산물 시장 가서 회를 떠서 술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가려다가 큰 시누이가 와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준비를 했죠. 딸 가진 죄인이라. 오고 가는 술잔 속에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길 바랬는데 내가 안 오려다가 왔어. 같은 경기도 살면서 전화도 없고 왕래도 안 하고 모른 척 살다가 이제 지네 집 장만하니까 뭐 필요했나 보지? 형제들 다 모이라고 하고. 언니, 우리 집 행사잖아. 왔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저 자식은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누나, 처형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신데 그만하자. 이참에 잘 됐네. 할 말은 해야지. 그리고 딸 가진 게 죄인이라고 뭔 할 말 있냐? 형님도 딸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나도 내 딸 시댁 가서 싹수 없게 가르치진 않았어. 저는 또 열받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엄마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내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더군요. 친정언니가 들어오더니 엄마 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집안 싸움 난다고요. 친정엄마는 절 보시더니 얘야, 원래 때리는 시엄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고 그런 거다. 큰 아주버님보다 어려운 게 시엄마뻘 시누이야. 어쩌겠니, 시댁 식구들인데. 간다. 엄마는 언니 손에 이끌려 허겁지겁 갔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도 잘못했고 뭘 그렇게 행동했길래 이런 마음고생을 하나 싶어서요. 물론 아랫사람인 제가 지지 않고 말대답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마냥 윗사람만을 떠받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윗사람이 존경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행동, 말 또한 바로 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쟤 지 엄마 있어서 지랄할 줄 알았는데 조용하네. 나와보라 그래. 누나 그만 가라. 그만 좀 하자. 어? 야 이 새끼야.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살지 말고 마누라 단속 좀 해. 우리 잘 살고 있어 누나. 단지 누나하고 애엄마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겠다. 어디서 굴러 돌아댕긴 애를 데리고 와서 사는 꼬락서니들하고는 허구많은 지지배들 놔두고 못생기고 성격 지질맞은 애를 데리고 와서 사냐?
너도 불쌍타. 정신 차려 이놈아. 여자가 쟤 하나인 줄 알아? 요즘은 이혼남도 처녀장가 잘만 가더라. 정말 하다하다 별소리까지 다 하더군요. 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이 남자가 산지 13년이에요. 시집살이 이 정도면 한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판사판하고 쭉 낼까요? 이러자 남편이 들어가라고 난리더군요. 저보고 그만하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별 그지 같은 년이 와서 내 집에서 지랄을 떠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더니 그지 같은 년이라고 했다고 난리입니다. 미친 김에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네 잘난 동생이 따라다녀서 결혼한 거고 넌 그렇게나 잘나서 이혼당하고 전 남편이 딴 년이랑 바람났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라고 했고 이 사단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형님들은 이런 큰 시누이의 시집살이를 다 견디셨다고 하더군요. 따박따박 말대답한 게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더 숙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보려고 합니다. 보시기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계속해서 큰 신우와 싸울 예정입니다. 다정한 재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남편은 30대 중반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5개월 정도는 남편이랑 둘이 살다가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시어머니랑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는 큰 고부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딱히 나쁘게 대하시는 건 없지만 역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남편과 저 말하자면 아직까진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남편이 투잡을 뛰어서 같이는 살아도 주말 부부처럼 주말밖에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말엔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디로 여행도 가고 싶은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제가 주말에 어디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삐져 있으십니다. 화를 내진 않으시지만 뭔가 뚱에 있으시면서 저랑 남편 사이를 질투를 해요. 그럴 때면 정말 어디 나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남편만 보면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내년에 환갑이신데 아직까지 뛰어다니시고 멀쩡한데 몸살이 너무 심해요. 습관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세요. 물론 저한테도 매일 어디 아프다고 죽는 소리 하시죠. 이해를 하다가도 너무 그러니까 정말 괴롭네요. 그리고 성격이 되게 예민하셔서 밤에 휴대폰 알람만 울려도 깨요. 옆방인데도요. 그러고선 다음날 아침에 알람 소리 때문에 잠 못 잤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전 새벽에 시어머니 때문에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잠기가 너무 예민해서 바람 소리만으로도 깨시는 분이거든요.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진 제가 참고 산다고 쳐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문제는 남편이 주말이면 시어머니 옆에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엄마는 저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 안 하려면 지금 잘 해드리고 싶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랍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100번 1000번이 안 보여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도무지 정말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분통 터지는 문제예요. 매일 주말이면 시어머님 데리고 추어탕 사드리러 가야 하고 항상 주말 내내 시어머님이랑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남편도 이해 안 되고 시어머니가 미워서 죽겠네요. 겉으론 저 위해주는 척 다 해요. 남편 앞에서만. 시아버님이 남편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과부로 살아와서 외롭고 그런 건 알겠는데 왜 나까지 과부로 만들려 하는지 정말 분가하고 싶어요. 이러도 화병나서 돌아버리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주말은 시어머니 비 맞춰드리는 시간.
차라리 매일 평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가가 최선인데 당장은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저는 늦게 결혼한 주부로 결혼 생활 1년 6개월을 보냈지만 나이는 벌써 37살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리라는 생각은 예전엔 못했는데 결혼 생활에 시댁 식구가 이렇게 힘든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시댁은 좀 특별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고 아버님은 다른 분과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어찌어찌하여 제가 결혼과 동시에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음식 많이 못 배웠지만 작년에는 아버님과 같이 사시는 분의 도움으로 명절 2건, 제사 2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구정제사는 저 혼자 음식 장만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았어요. 그것도 배불러서.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그런데도 아버님 고생했다는 말씀 없더군요. 저한테는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명절 때 정말 조촐하니 우리 4명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신랑, 시누이, 그리고 나. 우리 시누이 정말 싸움꾼입니다. 아버님이랑 싸우고 우리 신랑이랑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시누이가 싸우는 이유는 아버님이랑 신랑이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늘 그 소리를 달고 삽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닙니다. 올해 33살입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한마디 한 건 오빠가 예전에 자기 결혼할 때 혼수를 백화점에서 쫙 사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 그때 확역서라도 받아놓을 걸 잘못했답니다. 이 소리 벌써 3번째 듣는 겁니다. 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작년 11월에 어머님 댁에서 마지막으로 구정 때 여러분의 이 소리가 그냥 동생이 오빠한테 농담하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가씨는 결혼 준비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냐고요.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오빠한테 집 밖에 모른다는 둥, 결혼한 게 대수냐는 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길래 제가 저녁 밥상 차리다가 한마디 했죠. 우리 신랑한테도 그만하고 저녁 먹고 아가씨도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고 하냐고 이 집구석 다시는 안 오겠다고 소리 지르고. 저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님이 신랑한테 뭐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누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 자신의 저지른 행동은 말 안 하고 제가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만 했겠죠. 저도 솔직히 마음 상했거든요. 저희 결혼할 때 우리 신랑 달랑 2천만 원 들고 왔어요. 제가 직장생활 좀 오래 해서 지금 아파트 전세 1억짜리였고요. 우리 신랑 사업하는 거 한 4천 투자했습니다. 저희 정말 결혼 검소하게 했습니다. 예물도 예단도 저 받은 거 없고요. 저희 어머님은 잘 사십니다. 그런데도 10원 한 장 받은 거 없고요. 아니, 돈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는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좋게 생각했어요. 정말 쿨한 시어머니구나라고. 물론 저희 시누이도 얼굴 성형에 비싼 옷에 그렇게 사치하고 살면서도 오빠 결혼에 1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결혼 당시에는 시누이 형편이 어렵겠거니 생각해서 좋은 마음이었는데 지금에는 백화점 혼수 왜 나오냐고요. 아니, 저도 여자고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좀 좋은 가구 가전 사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집 구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저도 아주 검소하게 했는데 발품 팔아가면서.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랑의 돈이 없어서.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아가씨한테 결혼 준비 해놓은 거 없냐는 소리가 제가 욕먹을 소리였는지. 저 어제 아버님 댁에 가서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명절 때 안 찾아가서 서운해 한다고. 아버님,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사십니다. 우리 신우 아버님께 뭐라 했겠죠.
며느리가 돼서 명절 때 시어머님한테 찾아가지고도 전화도 안 한다고요. 저도 잘못했죠. 하지만 변명하자면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통 정도 받았나? 결혼하고 첫 생일 때? 그래도 저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한 번 유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신했고요. 임신하고 입덧 한창 심할 때 전화했을 때 어머님 저한테 몸은 괜찮냐고 한마디 없으시고 당신 아프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 좀 서운하더군요. 가끔 찾아뵈어도 저는 아무런 부탁도 안 하는데 절대로 우리 아이 못 키워주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전 그런 부탁할 생각 전혀 없는데 이런 말씀도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어도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하시나 싶어서 그래도 가끔 전화하고 살았는데 구정 이후에 저도 연락 안 합니다. 허나 신랑한테는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합니다. 허나 이 두 남매는 더 합니다. 제가 남편한테도 명절 때 잠깐이라도 다녀오자고 해도 안 갑니다. 어머님 사시는데 길 복잡하다고. 저도 힘들거든요. 명절 하루는 하루 종일 음식 말두고 다음날 제사 지내고 저도 친정 가서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런데도 저는 어머님께 가자고 합니다. 자꾸 얼굴 보고 살아야 정도 생긴다고. 이젠 이러는 것도 저 싫습니다. 시누이 어머님 생신 때 어머님한테 가던 길 멈추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중간에 차돌리게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신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가도 다 하면서 삽니다. 솔직히 저 며느리일 뿐입니다. 제가 잘못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생이 셋이고 제부가 2명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의견 차이로 티격거려도 제부들 앞에서는 절대로 티 안 냅니다. 제부들이 어렵기도 하고 괜시리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볼까 봐서요.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게 제부, 올케, 신우 사이 아닌가요? 이번 명절 때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행패 부린 것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어머님께 저희가 전화 못해서 안 찾아가서 나쁜 며느리로 되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아가씨가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신우 성격을 잘 알기에 우리 어머님께 어떻게 말할 건지 뻔히 알기에 전화 안 했어요. 제가 별로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하는데 어머님께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같아서는 저는 신우이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신랑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현명하게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누군가의 타인의 시선에는 정말 부족함 없는 부부. 저희 아빠가 이름 알 법한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어렸을 적부터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 그런 마음에 저 역시도 의사가 되기로 다짐을 했었고 그렇게 아빠의 길을 이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치만 낙하산 병원장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싫었고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 아빠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에 근무 중이던 남편과 눈이 맞았고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나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다가온 남편이 정말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교제를 꾸준히 하던 중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래저래 남편을 향한 안 좋은 화살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은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기에 제가 여태 말하지 않는 부분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도 솔직히 조금은 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남편이 만난 게 분명하다며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병원장 딸인 거 알았겠지. 그러고 꼬신 거겠지. 어우 누구는 좋겠다. 병원장 딸을 물었으니 인생 폈지 뭐. 남자 신데렐라 아니겠어? 이쁘지, 성격 좋지, 능력 있지. 재벌집 딸에 병원장 딸. 어우. 이런 소리를 남편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갈 때도 저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한두 번이야 웃으며 넘긴다 한들 정말 저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이쁘게 만났습니다.
더 서로 사랑했고 더욱 아꼈고 그렇게 말이죠. 남편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의 그 자리가 위험하긴 했어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 모르게 제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서 힘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해고될 뻔한 상황이고 제가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막았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생길까 노심초사했지만 뭐 그렇게 나름 무탈하게 지내왔어요. 남들은 저를 보면 힘든 게 있긴 하냐고들 질문하곤 해요. 부러울 것도 없고 그렇게 풍족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세상 살면서 고통이란 단어를 겪어보긴 했냐고 하죠. 사람마다 힘듦의 깊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부분 역시도 다르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다 한들 남들이 보기엔 부잣집 딸내미가 힘드시댄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을 제외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깊숙이 마음을 준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이 이어지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결혼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너무 거하게 치러졌죠. 사실 이렇게까지 거한 결혼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이 돼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병원장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든 얼굴을 비추려 저희의 결혼식을 오신 거죠. 뭐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은 거대하고 성대하고 그렇게 치러졌고 오히려 결혼은 더욱 안정적이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저도 남편도 오를 자리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이는 3년에서 5년 뒤쯤 생각을 하자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저희는 열심히 지냈습니다. 너무 다정했던 사람 그리고 절 너무 사랑하던 사람 내가 능력이 되니 그 사람의 부족함 역시도 다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 그리고 동생 아버님은 남편이 나이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보듬어주고 싶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이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본인 아들보다 훨씬 잘난 여자, 잘난 집안에서 고생 없이 큰 며느리, 일에 바빠 얼굴도 제대로 안 비추는 그런 며느리. 저를 정말 못마땅해 하세요. 저는 휴무인 날에 제 시간을 보내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도 자주 가질 않는데 왜 시댁에 자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남편 역시도 시댁에 가질 않는데 제가 혼자라도 가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정말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는 보안 직원분들께 대뜸 여기 병원장이 우리 사돈이라고 약속을 안 해도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시어머님을 본 저는 순간 너무 민망해서 숨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저랑 함께 가실게요. 수고하세요. 아니 내가 사돈 보려는데 무슨 약속을 하고 오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거냐? 대체 나를 무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 아빠가 병원장이시다 보니 하루에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앞에 직원분들은 어머님이 사돈이신지 그냥 손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오세요. 그럼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나 본인을 무시하고 니네 집이 그렇게 잘났다 아이고 잘났다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저도 지치더라고요. 제가 부족함 없이 잘한 건 맞지만 그만큼 그런 욕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더 친절하게 더 많이 웃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에게 돈 많고 부족한 거 없으니 저렇게 싸가지 없지라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서 정말 애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 남자의 부족함을 제가 채워주려 노력한 죄뿐인데 어머님은 단순히 장남인 본인 아들보다 제가 잘난 게 너무 싫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그겁니다. 집안의 남자가 잘 돼야 되는 법이다. 사돈이 병원장이면 얼른 우리 아들을 그 자리에 올리든 해야지. 여전히 그렇게 일하게 하면 쓰냐? 뭐 하는 게냐? 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의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평판도 모르시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승진. 사돈이 병원장인데 그게 뭐가 어렵냐. 그게 다 네가 맡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높은 자리를 가진 않습니다.
가려면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얻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을 하다 가능하다면 병원장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유 없이 그냥 낙하산 병원장 딸이라서 그 자리를 얻고 싶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너무 힘겹게 하는 시어머님.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저 역시도 결국은 이 화풀이가 모두 남편에게 가기 마련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화풀이가 되었고 사이가 너무 좋았던 우리도 결국 시댁일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눈을 팔고 있는 여자가 생긴 거죠. 화가 치밀었고 분노에 가득 찼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이 결국 사람은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어느 정도의 집안 사정이 비슷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고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어보겠다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시댁에게 쩔쩔매면서 제 일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분을 선임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시어머님의 호출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 얼굴 보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집 누구 명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매달 용돈 주는 사람, 또 저희가 사는 집, 그리고 그 사람 직장, 이 모든 게 누구 거죠? 얘가 갑자기 제정신이니? 왜? 네 거라고 생색내는 거냐 지금?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너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예의니?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사니까 네가 정말 공주 같냐? 제 거라고 어머님도 대답을 하셨네요. 알고 계시고요. 그럼 저희가 갈라서게 되면 저 사람한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갈라선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결국 너도 알았나 본데 남자들 그렇게 바라피는 거 실수고 넘길 수 있는 거다.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인데 그걸 못 넘기겠니?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는 건데 어째서 이게 다 네 거니? 너도 참 똑똑이구나.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이건 또 반전이네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니. 배신감이 더 크네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속 터지게 해드려야겠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고운 모습 유지하시지만 다음에 저를 만날 때는 울고불고 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구질구질하고 달라붙는 거 딱 싫어요. 그렇게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집으로 향했고 그새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시어머님. 그럴 줄 알고 갔던 거라 예상대로 흘러가는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고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의 짐 흔적 모든 걸 쌓기 시작했죠. 대꾸도 해주지 않는 저에게 한참을 말을 섞으려 노력을 하더니 순순히 나가더군요. 집에서의 남편 자리 모두 없앴고요. 병원에서의 남편 자리 역시도 저희 아빠의 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처음으로 아빠 힘을 써서 그 사람 어디에서도 의사로 살아남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난 여자 역시도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시어머님은 쉽게 말해 쫓아냈어요. 본인 옷가지들만 가지고 말이죠. 둘이 당장 돈도 없이 어디서 살지 참 궁금했지만 너무 통쾌했죠. 어머님 추운 날 고생하시네요. 잘난 아들 두셔서. 못난 며느리 덕분에 어떠세요? 잘난 코 높은 며느리의 힘의 권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배워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머님. 복수라는 게 결국 누굴 위했던 건진 잘 모르겠어요. 통쾌한 마음, 시원한 마음은 있지만 뭔가 정말 나를 위함이 맞았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으로 제가 가진 힘을 써본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수근수근하니 차라리 이렇게 권력적으로 사용하고 욕먹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품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말고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존감 떨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